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형님들 게으르세요? 아닐 겁니다.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출근하고 아끼며 사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선생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취직했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까요? 왜 내 월급 통장은 스쳐 지나가고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건 이번 생에 틀렸다는 생각이 들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단언컨대 아닙니다. 형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형님들의 평생 진리라고 믿어온 상식들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과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형님들이 평생 믿어온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박살내려고 합니다. 형님들이 가난한 운명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온 나쁜 습관이 있는 잔인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말일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하면 부자는 못 돼도 평범하게는 산다. 죄송하지만 이 말은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비상식에 가깝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스템은 고정된 평지가 아닙니다. 시속 100km로 뒤로 밀려나는 무빙워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형님들이 제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남들만큼만 걷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뒤로 밀려나고 있는 중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 말고 형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짜 물가를 보겠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즐겨 먹던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였습니까? 4,000원, 5,000원 했죠. 지금 얼마죠? 9,000원, 만원 합니다.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집값은 어떻습니까? 10년 전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대출 좀 끼면 5억, 6억이면 샀습니다. 지금은 어떻나요? 10억, 15억이 국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형님들의 월급 명세서를 꺼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형님들의 연봉이 2배, 3배 올랐나요? 아마 매년 3%, 5% 오르는 게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산인 아파트와 주식이 오르는 속도와 물가, 짜장면 값이 오르는 속도를 형님들의 노동소득, 즉 월급이 절대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직장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형님 정말 성실했습니다. 10년 근속하며 야근 수당까지 챙겨서 알뜰살뜰 2억 모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그 형님이 사려던 아파트는 5억이 올랐습니다. 형님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노동소득만 믿고 자본소득을 외면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벼락거지였습니다. 형님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팩트는 이겁니다. 성실함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형님들이 땀 흘려 번 돈 현금으로 쥐고 있는 동안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고 그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쓰레기가 되어갑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하지만 일만 해서는 절대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 어쩌면 가장 위험한 자기 위로입니다. 나는 돈 욕심이 없다. 그냥 가족끼리 오순도순 소박하게 살면 된다. 듣기엔 참 낭만적이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 세상은 존중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형님들의 성격이 아니라 형님들의 지불 능력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잔인한 예시를 들어보이겠습니다. 건강입니다. 형님들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가정해봅시다. 뇌졸중이나 암 같은 중증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게 병원비일까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간병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간병인 한 분을 24시간 고용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시나요? 하루 일당 13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식대 별도고요. 한 달이면 약 400에서 450만원 현금으로 나갑니다. 형님들의 월급에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 빼고 매달 450만원 현금으로 낼 수 있나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휴가를 쓰고 퇴사를 하고 간병에 매달립니다. 6인실 좁은 병실에서 옆 환자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쪽잠을 잡니다. 처음에 효심으로 시작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돈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1인실이나 특실에서 전문 간병인이 환자를 케어합니다. 자녀들은 퇴근 후에 와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사랑해요, 걱정 마세요 라고 위로만 하면 됩니다. 환자도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도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소무화의 여우와 신포도 아시죠? 저 포도는 너무 높이 있어서 내가 따먹을 수 없으니까 저건 분명 시고 맛없는 포도일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형님들도 부자가 될 자신 없으니까 스스로의 욕망을 거세하고 난 소박한 게 좋아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소박함은 가난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즉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사치가 바로 소박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리는 바이러스죠. 젊을 때 즐기자. 재테크는 결혼하고 나서 돈 좀 모이면 나중에 하자. 저는 이 생각이 인생 전체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리는 마법이다. 하지만 이 마법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100억 자산가인 80세 노인보다 100만원을 가진 20대 청년의 시간 가치가 경제적으로는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해 드릴까요? 형님들이 매일 무심코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이 돈을 아껴서 연평균 수익률 7%인 미국 지수 S&P 500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7이 법칙에 따르면 연 7% 복리일 때 내 돈은 약 10년마다 2배가 됩니다. 20년이면 4배, 30년이면 8배가 되죠. 지금 형님들이 쓴 5,000원은 30년 뒤 은퇴 시점의 가치로 따지면 4만원입니다. 지금 형님들이 충동적으로 지른 1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은 30년 뒤 형님들의 노후자금 800만원을 불태워 없앤 것과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의 미래 가치를 알고 쓰라는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 즉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4%의 법칙이죠. 내가 모은 자산의 4%만 꺼냈어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형님들이 은퇴 후에 월 300만원 정도에 쓰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면 최소 9억에서 10억 정도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 10억 원이 있으면 형님들이 실은 상사가 모욕적인 지시를 할 때 주머니 속의 사표를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즉, 돈은 사치품을 사는 교환권이 아닙니다. 돈은 내 시간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고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존엄성 유지비입니다. 오늘 마신 그 커피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5,000원을 쓴 게 아니라 미래의 자유시간 1시간을 마셔서 없앤 건 아닐까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실하면 된다. 소박하면 된다. 나중에 하면 된다. 우리가 평생 학교에서 가정에서 귀 닦지 않도록 들어온 이 말들, 이 상식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난해라는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돈을 밝히는 건 속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인 내가 돈에 대해 무지한 것은 가족에 대한 지이자 가장 큰 무책임입니다. 내 부모님이 아프실 때 필요한 5천만원, 내 자녀가 대학 갈 때 필요한 1억, 그리고 내가 은퇴 후 30년을 더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최소 생존 자금, 막연한 불안감은 구체적인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목표로 바뀝니다. 가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건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늙어서도 가난한 건, 그리고 가난한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분명한 핑계가 있는 형님들의 책임입니다. 계산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형님들의 인생을 계산하십시오. 감사합니다.